친구들,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오늘 비가 계속 내려서 추웠죠? 좀 쌀쌀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은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또 보고 싶어서 왔어요. 뭐, 잘 때도 좀 추우면 보일러 돌려서 살짝 이렇게 바닥에 온기가 있게 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어디부터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너무 슬픈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도 정말 보석처럼 예쁜 마음들, 아니 어쩌면 그 보석보다 더 예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진짜 행복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냥 바탕에는 슬픈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눈물 날 것 같아. 그런 슬픈 마음들 위에도 그냥 진짜 전 연꽃을 좋아하거든요.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진흙 속에 있어도 그렇게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아서 연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연꽃처럼 저렇게 우아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연꽃 그 자체로도 피어있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큰 잔에 그 연꽃 큰 잎을 띄웠을 때도 되게 예쁘게 피어나잖아요. 그런 모습도 예쁘고, 또 연밥도 또 그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연근으로도 또 해서 반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연잎도 밥을 싸서 연잎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어 있을 때는 그 자체로 그렇게 우아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런 꽃이라는 그런 생명력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도 또 온몸을 다 희생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와서 식생활에 들어와서 유용하게 되어주는 게 연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진짜 힘든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떤 시대적인 그런 성장 배경이라던가 우리가 어른들이 내린 어떤 뿌리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멀리까지 내다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대는 진짜 급변하고 너무 발전된 모습들인데 건물들도 높게 있고 막 네온사인도 그렇고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예전에 진짜 노비 제도가 있고 그런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보기도 했고, 어쩌면 진짜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서 단순하게 사고들이 굳어져 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 공부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학구열 진짜 넘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들인 등록금, 수업료들, 학원비들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끝 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런 인적 자원들을 진짜 귀중한 인재로서 인적 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단순하게 원초적인 그런 1차원적인 욕구들에만 의존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제도들이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 대통령 이런 분들은 진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잠만 자지 말고, 잠자는 거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올바른 정책들을
세우고 올바른 기준들로 어떻게 뭐 지금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예쁘게 낳아놓은 아들, 딸들, 손주들까지 어떻게 그렇게 후손까지를 바라보면서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눈앞에 있는 그런 정책들 또는 그 정책들보다 더 누구를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로는 발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뭐 날카롭게 보고 예리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몸이라는 자원은 신체에 그런 곡선이 있잖아요. 한참 성장 기점을 찍고 그 후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하얀 곡선을 그리잖아요. 신체의 나이는. 그런데 몸으로만 먹고 살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돼지고 그리고 잠만 계속 자면 체력적으로 그런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잠을 자면 뭐 최소한 3, 4일 이렇게 푹 있어야 체력도 회복하고 또 마음에도 그런 여유가 있는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실내에서만 계속 지내면 진짜 딱 갇혀서 지내면 우울증 걸리고 병들어서 죽기가 딱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뭐 또 사람이 진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받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밥 먹고 이렇게 뭐 소소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공인이라고 공인의 위치로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어린 나이거나 주변 환경들 때문이거나 그렇게 스스로가 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가운데 그런 선택들을 당하고 그랬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적인 부분 때문이거나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뭐 지탄을 받거나 이유 없이 야유를 받거나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굳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뭐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나갔다 왔는데 많이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냥 못 본 척 했어요. 제가 특별히 그런 것들을 일일이 바라보고 대꾸를 해야 될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왜 존중해야 되나. 저는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상대를 존중하고 그랬을 때 나도 존중하는 마음을 같이 내는 거지. 상대가 존중하지 않는데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친구들도 늘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면 상대도 가치 있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깎아내리고 하대하려고 하고 그러세요? 전 그런 지점은 절대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아예 딱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함부로 하게 놔두진 않겠다.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그런 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함부로 해요 사람한테. 어디서 말도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뭐 비유적인 표현들 그런 부분들로 그렇게 상처 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런 것도 친구들이 그 사람 낳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피부과 뭐 주름이 어떤 눈에 저떤 눈에 피부과 비용 대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상대방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그 자기 자신을 날카롭게 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으려고 해야지 왜 자꾸 시선을 외부에 돌려서 그렇게 못된 말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는 진짜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거는 모두 다 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욕하고 함부로 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냥 딱 그 사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신 스스로의 인격을 깎아먹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사세요. 그러면 그리고 상대방이 아는데 존중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전 저한테 그렇게 해도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진짜 욕해주고 싶고 같이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방어를 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딱 화살을 쏘면 방패로 맞고 싶잖아요.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이치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쏜 화살이 나를 향하게 돼 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그러면은 가장 쉬울 텐데. 그리고 뭐 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물론 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유 없이 상대를 욕하거나 그런 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말을 하거나 뭐 어조나 어투나 이런 것도 다 그 사람의 품위, 인품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냥하게 말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더라도 우리는 조용조용히 하면서 다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사람인데 다 알아듣잖아요. 뭐, 뭐 동물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을 하면 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 사람이 그리고 알고 싶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괜히 뭐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나는 네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말한 거 맞아? 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상대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화내고 그러는 거는 너무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것 같아요.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모르면 물어보고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상했어. 언짢은 기분이 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예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특별한 존재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했을 때 나도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너무 슬프고 아파하면 그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점점 퍼지고 이러면 또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또 세계적인 문제로 이렇게 점점 영역이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한 태도를 갖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 그릇을 넓히고 늘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아픔 그런 마음들도 좀 안아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자. 덕이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참 품위도 있고 어떤 말을 해도 참 믿음이 가.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다 들어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곁에 사람들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질적인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이런 게 진짜 너무너무 좋은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런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으려고 했을 때 주변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을 많이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든지 내가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런 향기를 알아보고 몰려들고 좋은 사람들이 늘 곁에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니까 어떤 좋은 기운이나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거나 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그런 말을 듣게 되거나 이것들은 다 그런 기운들이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아무리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 선물 안에 또 좋은 마음으로 주지 않는 그런 선물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으로 줬구나. 이렇게 그냥 내색은 안 하지만 이렇게 선물을 받고도 썩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마음으로 줄 거면 안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준 선물은 받아도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선물들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그런 뭐 물질적이거나 그런 거 제 거 아닌 거에 굳이 욕심을 내거나 그러려고 하는 생각은 뭐 1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아, 저 사람은 많이 가질 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놔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구나. 아,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 행복을 많이 누리고 그래도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지고 그렇게 예쁜 마음으로 살다가 가면 다음 생에 더 큰 복이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뭐 부럽거나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복은 저 사람 복이고 제 복은 제 복이고 각자의 복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생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좋은 마음을 내느냐 그런 게 또 내가 받게 될 다음 생에 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늘 좋은 생각, 좋은 마음들을 품으면 그런 것들이 선업으로 이어지니까 우리가 한 생각, 말,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업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런 것들이 내가 다음 생에 받게 될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품으세요. 사랑스러운 마음 품고 그게 다 친구들이 다시 받게 될 그런 업이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늘 친구들 자체도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내면을 들여다 보려고 하고 그렇게 늘 보석보다 더 예쁜 마음들을 닦으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수양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순간만큼은 그대를 사랑하는 순간만큼은 내 삶에서 솟아나는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 무척 행복하다. 내 마음의 틈새를 파고 쏟아져 들어오는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 그대 마음에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내 사랑의 방향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그대를 향하고 있다. 서로에게 몰입하는 우리 사랑은 동그라미 사랑이다.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 나눌수록 자꾸만 커져 되돌아온다. 내 삶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그대뿐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대를 사랑하는 순간만큼은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그리움만 남아있어도 아직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데도 그대가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늘 그대 곁에 머뭇거리며 난 몰래 온몸을 뒤척이며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대가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옹골지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날 사랑하는지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외면하고 말면 내 심장에 오한이 들까봐 마음이 쿵당거려도 입 밖으로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를 사랑함으로 그대의 빈 가슴 속으로 파고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리움만 있어도 좋은데 그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사랑도 떠나야 할 곳으로 떠나고 나면 그리움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쁜 시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읽어드릴게요. 산팅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를 털고 일어나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성장하고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써 그 죄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이해했다. 그 후 프랑크 E.W라는 전과자로부터 짧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는 과거 흉악범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고테라피 모임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7명은 굳게 결속되어 있었으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처음부터 모임에 있었던 우리들이 힘껏 도와준 덕분에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다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지금은 자유의 몸입니다. 집단적인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행동에 대해 혹은 다른 집단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는 지칠 줄 모르고 집단적인 범죄의 개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기 위해 요령 있는 가르침이 필요할 때가 많았다. 한 번은 한 미국 여자로부터 이런 비난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은 어떻게 아직도 책을 독일어로 쓸 수가 있지요? 그건 아돌프 히틀러가 쓰던 말 아닙니까? 이 말에 응수하면서 나는 그녀에게 자기 집 부엌에 칼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녀가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당황스럽고 놀랍다는 제스처를 쓰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살인자들이 칼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죽였는데 아직도 칼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더 이상 내가 독일어로 책을 쓰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다. 비극의 3가지 요소 중 3번째 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삶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삶의 순간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지나간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일회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각 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분명 그렇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권한다. 2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적절하게 행동할 기회와 의미를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은 실제로 우리 삶이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잠재적 가능성 그 자체도 큰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회를 써버리자마자 그리고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키자마자 단번에 모든 일을 해버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 속으로 보내고 그것을 그 속에서 안전하게 전달되고 보존된다. 과거 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것들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저장되고 보존된다. 사람들은 그루터기만 남은 일회성이라는 반만 보고 자기 인생의 수확물을 쌓아놓은 과거라는 충만한 곡물 창고를 간과하고 잃어버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 수확물 속에는 그가 해놓은 일,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용기와 품위를 지고 견뎌냈던 시련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나이 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된다. 물론 나이 든 사람에게 미래도 없고 기회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 대신 과거 속의 실체, 즉 그들이 실현시켰던 잠재적 가능성들, 그들이 성취했던 의미들, 그들이 깨달았던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과거가 지니고 있는 이 재산들을 가져갈 수는 없다. 실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견지에서 보자면 삶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다. 적어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의미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가치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과거에 실현시킨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 사람이 쓸모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건에 기반을 둔 것은 절대 아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런 유용성은 그 사람이 사회에 이로운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람이 이루어낸 성과를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요즘 사회의 특징이다. 실제로 이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는 무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과 인간의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사이에 놓여있는 엄청난 차이를 애매모호한 것으로 만든다. 만약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의 가치가 오로지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히틀러의 계획에 따라 자행된 안락사, 즉 나이가 들어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혹은 고통스러운 어떤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사람들을 죽였던 자비로운 행위에 대해 변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오로지 개인적인 모순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인간의 존엄성을 단순한 유용성과 혼동하는 것은 개념상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개념상의 혼동은 현재 대학 캠퍼스는 물론 정신분석 치료실까지 널리 퍼져 있는 현대의 허무주의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심지어는 정신분석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세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허무주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조지 A. 사전트가 이것을 학습된 무의미함이라고 한 것은 전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던 치료사를 기억하고 있다. 조지, 당신은 세상에 그저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란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에 위대한 목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일 뿐이지요. 당신이 오늘 어떻게 행동할까 결정하는 행위에는 아무 특별한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볼 때 훈련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치료사는 훈련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허무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서 냉소주의를 심어주기보다는 허무주의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로고테라피 치료사들이 다른 정신치료 학파에서 규정해 놓은 훈련 내용과 면허 요건을 따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필요하다면 늑대들과 함께 울부짖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늑대의 탈을 뒤집어 쓴 양이 되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과 로고테라피의 고유한 인생 철학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로고테라피가 그런 충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내면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각각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지해주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구성원들이 할 일은 서로 거울이 되어주고 반영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입술이 떨리는 걸 보았고 내가 울 때 너의 슬픔을 느꼈어. 또는 내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난 화가 났어. 또는 무서웠어. 슬펐어. 그러나 치료를 하려고 하거나 충고한다거나 또는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고쳐보려고 하는 시도는 금물이다. 비디오 녹음기를 재생해서 지금 관찰한 것을 다시 본다고 상상해보라. 분석이라 토론, 충고는 당신을 머리, 이성에 가두어버려 감정이 흘러나온 것을 막는다. 당신이 토론하거나 충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성인 아이는 누군가를 돌봐주게 될 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중독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그들을 바로잡아주려고 한다. 종종 이런 말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곤 한다. 긍정적인 면을 좀 봐라. 자, 그럼 이제 너의 대안을 한번 들어볼까? 또는 왜 너의 아버지가 왜 술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니? 라는 질문을 한다. 반면 감정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지금 기분이 어떠니? 내가 보기엔 어땠니? 또는 너 슬픔에 대해서 말해주겠니? 뭐라고 하고 싶니?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잊지 말라. 이것은 초기 고통을 다루는 작업이다. 우리는 종종 해결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감정을 꺼내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예를 들면 당신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 나 자신의 해결되지 못한 슬픔이 건드려진다. 내가 당신의 울음을 멈추게 하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아픔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드러난 감정을 멈추게 하는 그런 도움은 당신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혼란스럽고 미치게 만들지도 모른다. 아마도 당신이 어렸을 때도 늘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도와준다고 자부하는 당신의 위로자인 내가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걸 막음으로써 사실상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남을 잘 돕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이다. 도와줌으로써 타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 자신의 깊은 무능함을 극복하려 한다. 물론 진정한 도움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런 감정을 가졌을 때 그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라. 나는 널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어. 그리고 있는 그대로 널 소중히 여긴단다. 너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존중한단다. 당신이 역기능적이고 수치심에 기반을 둔 가정에서 자랐다면 이런 방식대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란 어렵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신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는 순간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한 말이라는 걸 단지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당신의 파트너나 이거는
내일 읽어야겠다. 너무 많아서요. 또 잠재의식에 관한 거 읽어드릴게요. 상상 속 연인을 실제로 만나다. 왜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걸까요? 공부만 하느라 사회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타고난 숙맥인지도 모르죠. 레오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대답했다. 타고난 숙맥은 없습니다. 숙맥이 된 사람만 있을 뿐이지요. 상실이나 고독을 생각하며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외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 실제로 그런 상태를 안팎에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늘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하세요. 이렇게 관점들을 자꾸 외부로 돌리지 말고 내면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자신을 예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자기 마음을 수양하고 아름다운 시를 읽고 예쁜 글들을 읽어서 그런 마음의 양식들을 자꾸 쌓아서 내면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자체로도 너무 예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올바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가르쳐주면 저도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더 노력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도록 노력할게요. 나는 레오에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기법을 가르쳐줬다. 먼저 그는 아름다운 해안가나 나무가 우거진 숲속과 같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장소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게 한 잠재의식의 힘을 인정하며 감사를 표현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직후와 매일 밤 잠들기 직전, 그는 이 장면을 최대한 생생하고 자세하게 상상했다. 나는 당부했다. 상상하는 내용을 굳게 믿으세요. 대화가 잘 통하는 이상형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이상적인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은 이를 이미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객관적 세계인 현실에서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울지는 상관없습니다. 결국 승리할 겁니다. 행복하고 즐거우며 자유로운 삶을 살 겁니다. 레오는 조언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연인 관계를 상상했고 상상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그에 감사했다. 매일 아침과 밤 상상을 되풀이한 지 열흘째 되던 날, 레오는 해변에서 진행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보았다. 책자 속 해변의 풍경은 자신이 상상하던 해변의 모습과 똑같았다. 레오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상상 속에서 본 여성을 실제로 만났다. 나는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 서주었다. 나의 특별함을 깨달을 때 나만의 성공이 찾아온다. 모든 사람은 고요하다. 세상에 나는 하나뿐이다. 나는 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손가락 지문, 심장 박동, 망막 문의, 분비물, 몸의 각 세포에 새겨진 유전 정보는 역사를 통틀어 존재한 모든 인류의 것과 다르다.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사람은 저마다 무한하게 다르다. 모든 사람의 삶을 향한 생각과 태도, 믿음과 신념도 제각기 다르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자질, 재능, 능력, 특성을 타고났다. 모든 사람은 더욱 풍요로운 삶의 기쁨을 경험하고자 존재한다. 내가 삶을 살며 생명을 표현하는 방식은 세상 모든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 모든 사람은 각자 되고 싶은 모습도 하고 싶은 일도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다 다르다. 우리는 상상력, 생각, 이성, 선택 능력과 행동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조화, 아름다움, 사랑, 기쁨, 건강, 부, 충만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 생명의 원리는 늘 우리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능력을 펼치려 한다.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해 올라가라고 설득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진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늘 최고를 추구해야 한다. 차선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지성이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더 나은 길을 보여준다고 믿으며 지금 하는 일에 생각과 느낌, 관심을 집중해보라. 자신이 무한한 존재와 하나이며 무한한 존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에머슨은 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나의 성공을 앗아갈 수 없다라고 했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인간의 부는 그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들의 수만큼 많다. 그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들이 그를 축복한다 라고 했다. 영국 시인 세무얼 테일러 콜리지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안다네. 사람, 새, 짐승 모두를 위해 기도할 줄 안다네. 사랑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네.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을 위해서도. 자신에게 성공과 무한한 부를 허락하라. 성공이나 부를 가로막는 것은 운명이나 경제적 결핍, 정책,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성공해서 부를 얻고 싶다면 삶을 향한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영원히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다음의 확언을 습관적으로 생각해보라. 생각은 창조적이다. 종일 생각하는 것이 삶에서 그대로 펼쳐진다. 이제 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나는 아름다움과 안위, 발전, 평화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맺은 결실을 매일 경험합니다. 내게 주어진 좋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모든 부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나는 빛 속에서 걷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은 내 것입니다. 나는 평화롭고 균형을 누리며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나는 생명의 원천과 함께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내 필요가 충족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핍과 질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이유는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보물을 꺼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효력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다. 이들의 믿음은 건강한 몸, 번영하는 사업, 튼튼한 재정 상태, 건설적인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양상에서 표현된다.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 그 믿음은 눈빛에서 나타난다. 부는 풍요의 법칙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표다. 자연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내면의 힘을 발휘하며 늘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 발언을 견지하며 밝은 미소를 띈다. 삶, 빛, 영감, 조화, 번영, 행복, 평화, 더욱 풍요로운 삶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생각하라. 이러한 진리를 이루는 조건이 아닌 진리 그 자체를 생각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경우에 가장 들어맞는 방법으로 실현하는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을 믿어라. 바로 이것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는 멋진 방법이다. 확신은 믿음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다. 잠재의식에 요청하면 응답을 받으리라고 믿어야 한다. 생각은 창조적이고 느끼는 것을 끌어당기며 상상하는 대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면 믿음이 자란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상상을 잠재의식에 새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원리를 깨우치고 마음의 법칙을 믿으며 실천하면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삶에서 늘 최고를 추구하면 실제로 최고의 인생을 산다.
무한한 존재가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한한 존재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지금 이 순간 부유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하라.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화돼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문제거리는 생각하지 마라.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대로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이다. 마음속 상상은 곧 왕이며 절대 군주다. 믿음을 주고 관심을 쏟으며 확신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옷도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그렇게 하루를 잘 보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오늘 하루 보낸 하루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투닥투닥 고생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해드린 위로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 자신한테 나 오늘 진짜 잘 살았어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들 하고 또 좋은 감정 유지하고 그렇게 잠들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추우니까 방도 너무 춥지 않게 좀 살짝 데워서 그렇게 자고,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자고, 또 발 시려운 분들이 있으면 수면 양말도 꼭 챙겨서 덮고 이렇게 포근하게 잘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유지하면서 잠드세요. 그래야지 또 잠자의식이 또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아프고 슬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지 말고 아프고 그러면 서로 안아주고 그래야지 그런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픈데 너도 아프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 안아주고 다독다독 해주면서 살아요. 그리고 굳이 아픈 사람들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런 말들 함부로 뱉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온기를 가진 손으로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안아줄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 친구들 그렇게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런 표현들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표현들이지 우리가 죽고 나면 할 수도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해도, 안 해서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뭐 한 번, 두 번 해보면 또 쑥스러워도 그런 것들이 노력하면 습관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고 그런 말들은 아끼지 말고 살아요. 그래야지 나도 행복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하면 자신이 더 먼저 미리 그런 행복들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랑한다는 표현이 또 상대한테 가면 상대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 서로 온기를 뿜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마무리 잘하고 포근하고 편안하게 잘 자요. 굿나잇. 안녕.